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지금 시간은 세상 읽어주는 남녀 내일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린 실온 칼럼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는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준비한 세 꼭지는 첫 번째 제목, 전태일은 노와 사의 공통분모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께서 11월 10일 기고한 글입니다. 안동욱 대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전태일이 구상했던 모범업체 정신 폐쇄계와 같은 맥락의 기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 여론조사는 왜 빗나갔나를 여론조사 전문가인 심재웅 님이 11월 12일 올린 신문로 칼럼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목은 이겁니다. 바이든도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박태건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께서 11월 10일 박태건 칼럼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맥락의 실온 칼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변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 동안 이슈가 대선 아니면 뭐 전태일 열사 기념 이런 이슈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안 대표님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 전태일 열사 관련 이슈를 가져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분과 저와 이제 보는 관점과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세대는 전태일 열사라 그러면 잘 모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교과서나 여기에 실린 것도 아니고,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영화를 틀어주셨거든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네, 예, 봤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실화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열 몇 살 너희들 나이 또래의 그런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하루에 열 몇 시간, 20시간 가까이 이제 노동을 해가면서 적은 금원을 벌어서 이제 오빠 그리고 형제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도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힘들게 일을 했었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시게 되었고 나중에 조금 더 커서야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실존했었던 분이시고 이런 이제 어린 소녀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교과서에서 국사 교과서나 뭐 혹은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예전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뭐 10살 남짓한 소년들이 석탄을 뭐 캐다가 팔고 뭐 굴뚝 청소를 해가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근로 상권들을 뭐 이제 쟁취해가는 과정들을 배우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때와 같은 노동 환경으로 회귀할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혁명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 상권을 쟁취해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잘 모르는 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 세대에도 좀 이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이 칼럼을 보면서 이 기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라서 굳이 한 예,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보라 변호사한테 뜻깊은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공감에 대해서 고맙고요. 자, 두 번째 꼭지 넘어갑니다. 뭐 저 내기에서 진 거는 제가 뭐 사업자들? 아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상가상? 아니 근데 확실히 이번에 느낀 것은 안 대표님이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저도 들게 됐어요. 아, 이런 겸손한 승복의 자세 좋습니다. 막판에 좀 쫄았어요. 이렇게 막 역전될 때. 김종필 TV의 처음에 제가 이기는 줄 알았었는데 예. 했는데 근데 우리 뭐 저번에 대선 때도 사실은 우리가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 뭐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는데 여론조사가 사실은 빗나간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뭐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 심장이 많이 쫄깃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신났었는데 전투 의지가 있었군요. 네,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통계적 요인과 정치 심리적인 사회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론조사가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샤이 트럼프 효과가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를 해서 그런 트럼프 바이든 지지자 간의 그 응답률 차이에서 샤이 트럼프 효과가 좀 힘을 발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이 대목은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념적인 대결이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의 감성적인 반응이 부딪히는 정치 이벤트라고 여기 쓰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지지자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종차별적이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환경 정책을 후퇴시킨 트럼프식 정치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을 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는 그런 기성 정치권에 대한 소외감과 반감을 선거로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이제 여론조사에서의 예상과 선거에서의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났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꼭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이제 대외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기존과는 좀 다른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크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제로 판문점에 왔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왔는가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톱다운의 바이든 대통령은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한미 주둔 관련돼서 이제 방위비 인상을 수십 차례 논의를 하면서 좀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위비에 이제 바이든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SLBM을 발사하거나 추가적인 도발 행위의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엿보인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합의가 승계돼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지금 미래는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일단 원칙에 근거한 바텀업 외교를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는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역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되는 백그라운드 세력을 봤을 때 미국 우선주의적 공약을 내걸어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 그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제 유리한 결과들을 노리면서 국익을 이제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충격에서 벗어나 아주 자주적이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소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라면 수고하셨고요. 안동욱 대표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한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염려들이 큽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이웃도 지키는 그런 휴머니즘을 갖고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하고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